제주도에 있는 한라수목원입니다. 지금 3월임에도 불구하고 상록수들이 많이 있어서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청정한 느낌이 드는 아주 열대우린 같은 멋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얘는 회양목입니다. 회양목이 벌써 꽃이 폈네요. 회양목들이 좌우로 있고 잎이 훨씬 더 큰 것을 보니까 여기 조금 다른 모습이죠. 섬회양목. 그 한라수목원은 상록 화렵수들이 잎이 비슷비슷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나무마다 표찰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주 여행 오시면 나무 수목 공부하시려면 한라수목원을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꽝꽝나무입니다. 꽝꽝나무. 꽝꽝나무는 잎이 어긋나면서 회양목처럼 이렇게 잎이 작습니다. 회양목은 노란 꽃에 약간 딤섬, 만두 같은 열매지만 꽝꽝나무는 그 종 모양의 아이보리빛 꽃에다가 열매는 검정색 구슬 같은 열매입니다. 꽝꽝나무도 형상수, 울타리 식재로 굉장히 정원 가꾸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남부 식재라서 그 추위에 살짝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무는 그 후박나무입니다. 후박나무, 농나무과의 후박나무. 후박나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에서 주로 당산목으로 쓰일 만큼 굉장히 이제 큰 교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호박나무는 작은 것들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안가 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모습으로 웅장한 그 몸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록 화렵수들이 대부분 수목감별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잎이 다 특징이 없어서 그런데 호박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자루 그리고 열매 자루가 붉은색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수목 감별하실 때는 꽃자루 그리고 열매 자루가 붉은색 색깔이 있는 것을 후박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박나무 잎입니다. 호박나무 잎이 이렇게 낮게 손이 닿는 부위에 있어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호박나무. 울릉도에 특히 호박나무가 큰 교목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호박나무 옆에는 수목 감별하실 때 참나무과의 상록 활렵 교목인 북가시나무입니다. 북가시나무의 이 북자는 수피가 나중에 한 20년 이상의 수령이 되면 목재가 붉은색 모습을 띠기 때문에 북가시나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나무도 20년생 이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피가 붉은색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붉은색 색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북가시나무 잎을 보면 이렇게 잎맥이 촘촘한 참나무과의 특징이 그대로 보이면서 가장자리에 거치가 전혀 없습니다. 북가시나무입니다. 북가시나무와 호박나무 잎맥을 비교해 보면 여기 북가시나무는 잎맥이 주맥 옆으로 측맥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간격이 규칙적이고 여기 호박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간 타원형이라든지 약간 둥근 모습의 그런 잎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상록수들은 잎이 비슷한 것 같아도 이런 맥, 그 다음에 거치, 열매 이런 것들로 수목 감별하셔야지 됩니다.
북가시나무 잎, 호박나무 잎입니다. 녹나무입니다. 녹나무도 상록 활력 교목이죠. 그래서 녹나무과의 상록 활력 교목, 수피가 세로줄로 깊게 골이 파이는 게 특징입니다. 약간 감나무처럼 그렇게 골이 있고요. 잎은 시작이 3개로 맥이 시작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고가 너무 높아서 잎 관찰은 나중에 다른 나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나무입니다. 녹나무의 잎입니다. 녹나무 잎은 이렇게 맥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3개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추나 이제 팽나무에서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잎맥이 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고, 살짝 잎 끝이 이렇게 레이스처럼 살짝 부드럽게 웨이브 되는 모습은 2년생 잎의 특징입니다. 당년생이 지금 보이는 잎눈이 터지게 되면은 이렇게 웨이브지는 모습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록수 잎을 보여주게 됩니다. 녹나무입니다. 녹나무. 물풀의 나무과의 미선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과의 미선나무는 이렇게 우리나라 특산식물로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리고 미선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이제 부채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미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입니다. 흰 개나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개나리보다 훨씬 더 작은 꽃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는 운양가의 상록이 아니고 이거 낙엽 활력 관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상록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겨울에 잎도 없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나 낙엽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록 활력 관목이라 되어 있지만 탱자나무는 낙엽 화력 관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 꽃에 그리고 열매가 아주 좋기 때문에 정원수로서 열매 감상하기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나 잘 자라고 열매가 사이즈가 모과처럼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큼도 아니고 딱 탁구공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정원수로서의 열매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지가 가시가 된 그런 나무입니다. 장미는 잎이 가시가 된 거고요. 탱자는 가지가 가시로 발달된 나무입니다. 지금 꽃이 떨어졌네. 이렇게 꽃을 보시면 꽃 받침하고 꽃잎이 다른 방향을 향할 경우에는 살구입니다. 지금 살구나무 꽃입니다. 꽃받침과 꽃이 같은 방향이면 매실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이렇게 꽃받침과 꽃이 다른 방향, 꽃받침이 뒤에 가지 방향으로 꺾여져 있죠. 그리고 살구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작년 가지가 붉은빛이 도는 것이 특징이고, 매화는 작년 가지가 초록색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열매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수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꽃받침이 꽃 그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고 꽃잎과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나무는 작년 신초지 가지가 이렇게 초록, 이게 매화의 특징입니다. 이게 초록색이면서 꽃 받침과 꽃이 같은 방향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벌써 매화는 피고 지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보시면 꽃 받침과 꽃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실나무입니다. 매실나무, 매화나무. 목련나무과의 백목련입니다. 수목감별에서는 백목련, 일본목련, 태산목, 그리고 백합나무가 목련나무과입니다. 아직 그 목련이 꽃이 피지 않았네요. 그리고 그 백목련의 특징은 이렇게 그 가지의 갈라짐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서로 첫 번째 가지와 두 번째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그 별 모양처럼 약간 축구공처럼 이렇게 그 육각형 모습이 보일 듯한 모습이 그 백목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가지와 두 번째 가지 사이가 90도 정도 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축구공 같이 그런 기하학적인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 백목련의 특징입니다. 백목련은 그리고 수피도 매끈하죠. 그리고 전정에 굉장히 약한 나무이고 꽃눈 형성이 그 꽃이 지자마자 4월에 바로 되기 때문에 강전정을 하게 되면 이듬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정하는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지 꽃을 감상하시는데 그 지장이 없습니다. 가지의 간격이 이렇게 직각 모양에 가깝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백목련입니다. 돈나무입니다. 돈나무, 제주에서는 그 똥나무라고도 불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제주도 말로서는 의미가 좋지 않지만 그 수목명에서는 금전수처럼 돈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떨어진 자리 이렇게 보이네요. 열매가 붉은색인데 약간 끈적끈적한 그 점액이 있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먼지라든지 곤충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지저분한 나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기 중앙 자리에서 꽃눈이 형성되면서 향기가 아주 진한 그 흰 꽃이 피기 때문에 정원수로서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금식나무입니다. 금식나무는 식나무처럼 상록 화렵인데 이렇게 얼룩한 그 노란색의 얼룩 무늬가 있어서 금식나무입니다. 금식나무는 그 붉은색 열매가 아름다운데 식나무 자체가 암수 땅그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금식나무도 있고 붉은색 열매가 아름다운 금식나무도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 그러면 구상나무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한국 특산 식물로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는 그 한라산 정상 부위에서 겨울 가뭄에 의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견되어 안타까운 그 자생지가 훼손되는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구상나무의 좋은 점은 이렇게 전나무랑 다르게 그 가지에 사방으로 360도 잎이 나고 잎 끝이 살짝 그 두 개로 보이는 이렇게 요두라고 하죠. 그 잎 끝이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두 개씩 보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잎의 크기도 크지 않고 부드럽고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로서 상록 침엽으로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나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구상은 열매가 하늘을 향하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 장식적 의미가 크고 구상나무의 열매로 이제 분비나무와 그 변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구상나무 열매를 수목 감별하실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구상나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나무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전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입니다. 구상나무. 눈향나무입니다. 눈향나무는 향나무와 특징이 거의 똑같지만 수형이 이제 아래로 향하는 특징이 있으면 눈향, 그리고 곧은 줄기로 높게 솟으면 향나무입니다. 비늘잎이 있으면 그 2년생 이상 되는 가지이고, 바늘잎이 있으면은 이제 갓 그 새로운 신초지의 잎이 뾰족뾰족 가시잎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잎과 그 이렇게 비늘잎이 같이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그 찌르는 바늘잎은 작년생 가지 잎이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잎은 2년 이상 되는 잎입니다. 열매는 측백나무랑 비교해서 동글동글한 열매가 열리면 향나무, 그리고 약간 그 별사탕 같은 게 열매가 생기면 측백나무입니다. 향나무입니다. 측백나무과이고요. 그 목재가 향기가 나기 때문에 향나무입니다. 향나무의 숲입니다. 감탕나무과의 먼나무입니다. 감탕나무하고 먼나무 수목 감별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잎의 모습을 잘 보셔야지 되고 열매 크기를 어림잡아서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먼저 감탕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의 크기가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잎이 좌우로 포개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 감별하실 때 감탕나무하고 먼나무는 잎 그리고 열매 크기 이런 것들로 주 포인트를 잡으셔야지 됩니다. 자, 먼나무입니다. 먼나무는 이렇게 잎의 자루가 우선 길고요. 잎의 자루가 길고 잎의 그 좌우 폭이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열매의 크기는 0.5cm 정도, 1c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에 잎이
자루가 길고 좌우로 포개지는 이런 형태는 멋나무입니다. 자루가 길면서 잎의 좌우가 포개지는 형태, 멋나무입니다. 와, 사슴이 다 있네. 와, 신기하다.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상록, 활렵, 그 관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탕나무과이기 때문에 가지 사이사이에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붉은색 열매가 보이고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 호랑가시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이렇게 붉은색 열매,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호랑가시, 그리고 헐리우드라고도 불리는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호랑가시는 이렇게 그 거치가, 잎의 끝에 있는 거치가 이렇게 호랑이 발톱처럼 뾰족하죠. 실제로 굉장히 아파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뾰족하고 아픕니다. 호랑가시나무. 주목입니다. 주목은 그 붉은색 수피가 아름다워서 주목, 붉을 주자를 써서 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무들의 수피를 이렇게 속 안에 벗겨보면 안에가 붉습니다. 그래서 붉을 주자를 써서 주목이다. 그래서 수피가 아름다운 나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잎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상록, 침엽, 교목입니다. 열매가 독특하죠. 열매가 중앙 부위에 구멍이 나면서 그 종자가 보이면 주목, 종자가 보이지 않으면 개비자입니다.